이건 어릴 적 나를 두고 떠난 엄마의 그 반점? 가난한 간병인 혜미가 의식불명 재벌 회장의 몸에서 발견한 것은 30년 전 사라진 어머니와 똑같은 반점이었습니다. 엄마, 하지만 그때 차가운 경고가 날아듭니다. 간병인은 입 다물고 일이나 하세요. 과연 이 여인이 정말 혜미가 찾던 어머니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부모 없는 간병인이 돌보게 된 의식불명 재벌 회장이 알고 보니 30년 전 잃어버린 어머니였다는 충격적인 반전.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더 큰 음모와 배신, 그리고 생명을 건 마지막 사랑까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여러분만의 경험담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새벽 5시 서울 변두리 반지하 집의 차가운 공기가 혜미의 뺨을 스쳤습니다. 42살 혜미는 딸 다인이가 잠든 모습을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어요. 오늘은 새로운 일자리 첫 출근일이었습니다. 16살 다인의 심장은 시한폭탄과 같았어요. 의사는 말했죠. 수술비 2억 원만 있으면 완치가 가능하다고요. 하지만 혜미에게는 그 돈이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병원 청소 아르바이트로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도착한 성북동 언덕길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저택들이 위압적으로 솟아 있었어요. 혜미는 주소를 확인하며 가파른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123번지 웅장한 철문 앞에 서자 혜미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인터폰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이혜미 씨 맞죠? 5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 나타났어요. 네, 맞습니다. 혜미는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정경미입니다. 전담 비서죠. 안으로 들어오세요. 경미는 혜미를 저택 안으로 안내했어요. 현관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났어요. 혜미는 자신의 낡은 운동화를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환자분은 강윤희 회장님이십니다. 경미는 2층으로 올라가며 설명했어요.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계시죠. 24시간 간병이 필요하고 기본적인 간병 업무가 주된 일입니다. 넓은 복도를 지나 도착한 방은 웬만한 집 거실만큼 컸습니다. 중앙에 놓인 침대에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누워 있었어요. 인공호흡기와 각종 의료 장비들이 침대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의식을 잃으신 지 석 달째입니다. 경미는 조용히 말했어요. 혜미는 침대에 누운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고운 피부와 단정한 얼굴이 인상적이었어요. 경미는 간병 업무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2시간마다 체위 변경, 기저귀 확인, 구강 청결, 그리고 활력 징후 체크입니다. 간호사가 주 3번 방문하니까 그때 상태를 보고하시면 돼요. 점심때가 되자 경미는 혜미를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길고 웅장한 테이블에는 이미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강승준 이사님입니다. 경미가 소개했어요. 회장님의 조카분이시죠. 승준은 혜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새로운 간병인이군요. 네, 이혜미입니다. 혜미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승준의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품정하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간병인은 입 다물고 일이나 하세요. 승준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괜히 호기심 부리지 마세요. 이 집에는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일들이 많으니까요. 혜미는 긴장했습니다. 첫날부터 이런 경고를 받을 줄은 몰랐어요. 경미가 재빨리 중재했습니다. 이사님, 혜미 씨는 성실한 분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승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식사를 마쳤습니다. 오후에 혜미는 윤희의 방에서 홀로 간병 업무를 시작했어요. 체위를 변경하려고 윤희의 몸을 조심스럽게 옆으로 돌리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혜미의 눈이 윤희의 옆구리에 멈췄어요. 작은 반점이 보였습니다. 동전 크기의 갈색 반점이었어요. 혜미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혜미는 조심스럽게 윤희의 엉덩이 쪽을 확인했습니다. 역시 있었어요. 특이한 모양의 반점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혜미의 손이 떨렸어요. 갑자기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목욕탕에서 엄마의 등을 밀어주던 때였어요. 엄마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반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혜미는 어릴 때 그 반점들을 엄마만의 특별한 표시라고 생각했었어요. 이건 어릴 적 나를 두고 떠난 엄마의 그 반점. 혜미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심이 커졌습니다. 윤희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특히 코와 입술 모양이 자신과 닮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혜미는 윤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어딘지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어린 시절 엄마의 손을 잡던 그때처럼 말이죠. 엄마. 혜미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다만 인공호흡기의 리듬이 잠시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승준이 들어왔습니다.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승준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혜미는 깜짝 놀라며 손을 뗐습니다. 간병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혜미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승준은 혜미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짓은 하지 마세요. 회장님은 매우 중요한 분이거든요. 승준이 나간 후 혜미는 다시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엄마일까요? 아니면 그냥 착각일까요? 하지만 그 반점만큼은 확실했어요. 똑같은 자리, 똑같은 모양이었거든요. 혜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요. 다인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엄마라면 모든 게 달라질 테니까요. 이틀 후 혜미는 저택의 곳곳에 숨겨진 감시의 눈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모서리마다 설치된 CCTV는 기본이었고 천장에는 작은 드론형 실내캠까지 떠다니고 있었어요. 심지어 화장실 입구에도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감옥 같네. 혜미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저택 직원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해진 동선을 따라 움직이고 대화도 최소한으로만 나누었거든요. 오후 2시쯤 경미가 윤희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혜미 씨, 잠깐 나와 보실래요? 경미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두 사람은 복도 끝 작은 창고로 향했습니다. 이 집은 보이는 것과 달라요. 경미가 문을 닫으며 속삭였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신 후로 모든 게 바뀌었거든요. 승준 이사가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어요. 혜미는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회장님이 깨어나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여 회장이 깨어나면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회장님이 계속 의식불명이길 바라죠. 무슨 뜻이에요? 혜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경미는 더 목소리를 낮췄어요.
상속 문제가 복잡해요. 회장님께는 직계 가족이 없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카인 승준 이사가 후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혜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윤희가 정말 자신의 어머니라면, 그리고 자신이 직계 가족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회장님께 숨겨진 가족이 있다면요? 그럼 모든 게 달라지겠죠. 경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걸 원하지 않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창고를 나오며 경미는 혜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특히 승준 이사 앞에서는 더욱 그래야 해요. 혜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에 경미의 말을 새겨두었어요. 그날 밤 혜미는 윤희의 방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CCTV의 위치를 파악하며 사각지대를 찾기 시작했어요. 침대 좌측 45도 지점에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닿지 않는 구역이었죠. 혜미는 그 자리에 서서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엄마인지 확인해야겠어. 혜미는 마음을 굳혔어요. 하지만 어떻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새벽 3시쯤 간호사가 정기 순회를 마치고 나간 후였습니다. 혜미는 조심스럽게 사각지대로 이동했어요. 윤희의 머리카락 한 올을 뽑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안해요, 회장님. 혜미는 속삭이며 윤희의 머리에 손을 뻗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 거예요. 혜미는 숨을 죽이며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혹시 들리세요? 하지만 더 이상의 반응은 없었어요. 혜미는 겨우 머리카락 한 올을 확보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승준이 갑자기 윤희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승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어젯밤에 이상한 행동을 했더군요. 혜미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승준은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앞으로는 더욱 조심하세요. 이 집에는 규칙이 있거든요. 점심시간 혜미는 경미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승준 이사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혜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경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경미가 주변을 살피며 말했어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니까요. 경미는 작은 종이를 혜미에게 건넸어요. 종이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신뢰할 만한 병원이에요. DNA 검사를 받으려면 여기로 가세요. 경미가 속삭였어요. 하지만 절대 들키면 안 돼요. 그날 저녁 혜미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종이를 태웠습니다. 주소는 이미 머릿속에 외워두었거든요. 이제 증거를 가지고 검사를 받을 차례였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택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거든요. 출입문마다 경비가 서 있었고 외출 신고도 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나갈까? 혜미는 고민에 빠졌어요. 그때 경미가 다가왔습니다. 내일 오후에 의료진 회의가 있어요. 그때 잠깐 틈을 만들어 드릴게요. 다음 날 오후 의료진 회의로 분주한 틈을 타서 혜미는 조용히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경미가 후문 경비를 다른 곳으로 불러낸 사이였어요. 병원에 도착한 혜미는 떨리는 마음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DNA 친자 확인 검사를 받고 싶어요. 간호사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결과는 3일 후에 나옵니다. 혜미는 자신의 머리카락과 윤희의 머리카락을 제출했어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혜미는 불안했습니다. 승준이 자신의 외출을 눈치챘을지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다행히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혜미는 윤희의 곁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3일 후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만약 정말 엄마라면 다인이의 수술비 걱정도 사라질 것이고 가족도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만약 엄마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설령 엄마라고 해도 승준이 가만히 놔둘까요? 제발 좋은 결과가 나오길. 혜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윤희의 손을 잡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것처럼 말이죠. 3일째 되는 날 아침, 혜미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늘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거든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승준이 갑자기 혜미를 불렀습니다. 간병인, 잠깐 사무실로 와보세요. 승준의 목소리에는 뭔가 의기양양한 기색이 있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승준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혜미는 당황했어요. 자신이 몰래 받은 검사 결과와 똑같은 봉투였거든요. 어떻게? 혜미가 말하려 했지만 승준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당신이 뭘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CCTV는 사각지대까지 다 보거든요. 승준은 찬찬히 설명했습니다. 당신이 회장의 머리카락을 가져간 것도 병원에 간 것도 다 파악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정식으로 검사를 의뢰한 겁니다. 혜미는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의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승준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혜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지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혈연관계 없음 마이너스 99.9% 확률로 모녀관계 아님. 이럴 수가. 혜미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확신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반점도 같았고 느낌도 비슷했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제 만족하셨나요? 승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망상은 그만하고 본분에만 충실하세요. 당신은 그냥 간병인일 뿐이니까요. 혜미는 고개를 떨구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나려는 걸 참았어요. 다인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딸의 수술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그날 오후 혜미는 윤희의 곁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간병 업무도 제대로 하기 어려웠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저녁 때가 되자 경미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혜미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혜미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혜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관계래요. 경미는 놀라며 혜미 곁에 앉았어요. 정말요? 그럴 리가 없는데. 승준 이사가 보여줬어요. 공식 결과라고 하더라고요. 혜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경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미 씨, 혹시 이상한 느낌이 든 적 없나요? 경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승준 이사가 너무 서둘러서 검사를 해준 게 말이에요. 혜미도 그 생각을 했었어요. 평소 그렇게 까다롭던 승준이 갑자기 협조적으로 나온 게 이상했거든요. 그러고 보니 좀 이상했어요. 경미는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승준 이사가 회장님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해요. 만약 회장님께 직계 가족이 나타난다면 상속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검사 결과를 조작했을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혜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경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돈과 권력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때 경미가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이걸 보여드리려고 왔어요. 혜미는 궁금해하며 녹음기를 바라봤어요.
경미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 승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약은 들키지 않게 아주 소량만. 회장은 절대 못 깨어나야 해. 혜미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어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한테는 얼마나 줘야 하나요? 5천만 원이면 충분할 거야. 그리고 검사 결과도 미리 준비해둬. 이게 뭔가요? 혜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미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승준 이사가 회장님을 해치려는 계획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검사 결과도 조작한 거죠. 경미가 사진까지 꺼내 보여줬습니다. 매수된 간호사가 주사기에 무언가를 넣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이 간호사가 회장님께 독을 주입하려 했어요. 하지만 제가 막았죠. 혜미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승준이 윤희를 죽이려 하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자신의 검사 결과까지 조작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정말 회장님이 제 어머니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혜미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경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승준 이사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거죠. 혜미는 마음속에서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승준이 이렇게까지 위험한 사람이라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혜미가 경미에게 물었습니다. 경미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진실을 밝혀야죠. 제대로 된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해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혜미가 걱정했습니다. 경미가 혜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위험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회장님을 지켜야 하고 진실도 밝혀야 하니까요. 그날 밤 혜미는 윤희의 곁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정말 어머니일까요? 승준의 음모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인이는 괜찮을까요? 만약 정말 엄마라면. 혜미는 윤희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꼭 구해드릴게요. 그리고 진실을 밝혀낼게요. 혜미는 결심했습니다. 승준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고요. 경미와 함께 진실을 찾아내고 윤희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어요. 비록 위험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윤희의 얼굴을 바라보며 혜미는 확신했습니다. 저 따뜻한 얼굴, 익숙한 미소가 그냥 우연일 리 없다고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혜미는 윤희의 방 청소를 하던 중 문틈 아래로 작은 종이가 미끄러져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손글씨로 쓰인 메모였습니다. 내일 3시 뒷마당 빨래줄.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없었지만 혜미는 직감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라는 걸 느꼈어요. 그날 하루 종일 혜미는 초조했습니다. 누가 자신에게 쪽지를 보냈을까요? 그리고 뒷마당 빨래줄에서 무엇을 알려주려는 걸까요? 승준의 감시가 더욱 심해진 상황에서 위험한 일일 수도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3시가 가까워지자 혜미는 핑계를 만들어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회장님께 필요한 세탁물을 확인하러 간다고 경미에게 말해두었어요. 뒷마당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담장을 따라 빨래줄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CCTV 사각지대가 많았어요. 혜미는 시계를 확인하며 빨래줄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3시가 되자 숲을 사이에서 노인 한 분이 조심스럽게 나타났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저택에서 본 적 없는 얼굴이었어요. 저기 혹시 간병인 이혜미 씨인가요? 노인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혜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절 아시는 거죠? 김순덕입니다. 이 집에서 10년째 가정부로 일하고 있어요. 순덕은 주변을 살피며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의식불명이 되신 후로 해고됐지만 여전히 이 집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혜미는 놀랐습니다. 그럼 회장님을 잘 아시는 건가요? 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회장님은 좋은 분이에요. 하지만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계시죠. 순덕은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승준 도련님이 회장님을 해치려 하고 있어요. 독든 수액을 사용하려 한다고 들었거든요. 혜미는 경미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일치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증거가 있나요? 혜미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화장실 환풍구 안에 숨겨뒀어요. 녹음기와 사진들이 들어있거든요. 순덕은 저택의 구조를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2층 중앙 화장실 환풍구요. 밤 12시쯤 가면 경비가 순찰을 나가거든요. 그때 확인해 보세요. 혜미는 긴장했습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순덕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위험하지만 해야 해요. 회장님이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순덕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예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잃어버린 딸을 찾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혹시 당신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혜미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에서 무관계라고 나왔어요. 순덕이 코웃음을 쳤어요. 승준 도련님이 조작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뭐든 할 수 있거든요. 두 사람은 약 10분간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덕은 저택의 비밀 통로와 경비 교대 시간, 그리고 CCTV 사각지대까지 자세히 알려줬어요. 조심하세요. 순덕이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승준 도련님은 당신을 의심하고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회장님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거든요. 그날 밤 11시 혜미는 윤희의 방에서 간병 업무를 하는 척하며 기다렸습니다. 시계 바늘이 12시를 가리키자 복도에서 경비원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혜미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복도는 조용했어요.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천장에 환풍구가 보였습니다. 의자를 가져와 올라선 혜미는 환풍구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손을 넣어 더듬자 작은 봉투가 만져졌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봉투 안에는 녹음기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재생해 보니 승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액을 바꿔치기 해라. 회장이 깨어나면 안 된다. 사진에는 간호사가 독이 든 수액을 준비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승준이 간호사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모습도 있었어요. 이걸로 충분해. 혜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그리고 독이 든 수액은 어디에 있을까요? 혜미는 환풍구를 더 살펴봤습니다. 깊숙한 곳에 작은 병이 하나 더 숨겨져 있었어요. 라벨을 보니 일반 수액과 똑같이 생겼지만 작은 표시가 달라 보였습니다. 이게 독이 든 수액이구나. 혜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승준이 이걸 사용해서 윤희를 해치려 했던 거예요. 혜미는 독수액을 일반 수액으로 바꿔치기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의료용품실에서 같은 종류의 일반 수액을 가져와 독수액과 교체했어요. 독수액은 다시 환풍구에 숨겨두고 증거들도 안전한 곳에 보관했습니다. 새벽 1시쯤 모든 작업을 마친 혜미는 윤희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어떻게 이 증거들을 활용해야 할까요? 혜미는 윤희의 곁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승준의 계획을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신과 윤희의 관계를 확실히 밝히는 것이었어요. 내일 경미 씨와 상의해 봐야겠어. 혜미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히고 윤희를 구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승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혜미는 경미에게 어젯밤 일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경미는 놀라며 증거들을 확인했어요. 이걸로 승준 이사를 고발할 수 있겠어요. 경미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혜미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승준 이사가 눈치채면 더 위험해질 거예요. 두 사람은 증거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오후 2시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승준의 아내 유리였어요. 30대 후반의 세련된 여성으로 평소 저택에 자주 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였습니다. 오늘 간병 상태를 점검하러 왔어요. 유리는 차갑게 말하며 윤희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간병인 관리에 소홀하다고 해서 직접 확인하러 온 거예요. 혜미는 긴장했습니다. 유리의 갑작스러운 방문이 우연일 리 없었거든요. 분명 승준이 뭔가 의심해서 보낸 것 같았어요. 간병 기록부터 보겠어요. 유리가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혜미는 기록부를 건네며 설명했어요. 회장님 상태는 안정적이고 정해진 스케줄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리는 꼼꼼히 기록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화장실 사용 기록에서 멈췄어요. 어젯밤 12시에 화장실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네요. 시간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회장님 상태를 확인하러 갔다가 잠깐 들렀어요. 혜미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CCTV를 확인해 보겠어요. 유리가 말했습니다. 혜미는 식은땀이 났어요. 자신이 환풍구에서 증거를 꺼내는 장면이 찍혔을까요? 1시간 후 유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떠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뭔가를 가져갔더군요. 환풍구를 건드리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혔어요. 혜미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유리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변명은 필요 없어요. 신뢰를 위반한 직원은 즉시 해고입니다. 잠깐만요. 혜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 해가 되는 일은 없었어요. 오히려 회장님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유리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짐을 싸세요. 지금 당장 나가야 해요. 유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경미가 급하게 나타나 중재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사님께서 직접 내린 결정이에요. 유리가 경미에게 말했습니다. 간병인의 사적 행동으로 인해 보안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시더군요. 혜미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제 막 증거를 확보했는데 쫓겨날 위기에 처한 거였어요. 그리고 윤희를 두고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혜미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회장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유리는 냉정했어요. 규칙은 규칙이에요. 예외는 없습니다. 유리가 경비원들을 불러 혜미를 내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혜미는 마지막으로 윤희의 방을 바라봤어요. 침대에 누운 윤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혜미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정말 엄마인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떠날 순 없어. 경비원들이 혜미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시죠. 하지만 혜미는 저항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혜미의 절규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결국 혜미는 저택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음을 찢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행히 중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윤희의 머리카락 봉투였어요. 제 겁니다. 혜미는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승준이 조작할 수 없는 곳에서 제대로 된 DNA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병원 접수표를 움켜쥔 손이 떨렸습니다.
혜미는 곧바로 다른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신뢰할 만한 곳으로 가야 했어요. 긴급 DNA 검사를 받고 싶어요. 간호사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내일 오후에 결과 나옵니다. 혜미는 자신과 윤희의 머리카락을 제출했습니다. 제발 이번엔 진실이 밝혀지길. 혜미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혜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다인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리고 윤희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승준이 독수액을 사용하려 들지는 않을까요? 반지하 집에 도착하자 다인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와요? 다인의 맑은 목소리에 혜미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일이 좀 복잡해졌어. 혜미는 딸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을 거야. 엄마가 다 해결할게. 다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날 밤 혜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윤희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정말 어머니일까요? 내일 나올 검사 결과가 모든 걸 결정할 거였어요. 꼭 진실이 밝혀지길. 혜미는 천장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윤희를 구할 방법을 계속 생각했어요. 비록 저택에서 쫓겨났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경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회장님 상태 악화. 승준이 뭔가 하고 있음. 조심해. 혜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일 결과 나오면 바로 행동해야겠어. 혜미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윤희를 구하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혜미는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거든요. 의사가 봉투를 건네며 말했어요. 결과 나왔습니다. 혜미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결과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모녀관계 확률 99.9%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엄마였어. 혜미는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30년 넘게 찾던 어머니를 드디어 찾은 거였어요. 의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너무 기뻐서 그래요. 혜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이 밀려왔어요. 어머니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혜미는 급하게 경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미 씨,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정말 모녀관계래요. 경미도 놀라며 기뻐했어요. 정말이에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경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일 났어요. 승준 이사가 움직이고 있어요. 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공지가 떴거든요. 주주총회요? 혜미는 놀랐습니다. 경미가 급하게 설명했어요. 내일 당장 열린다고 해요. 회장님이 회복 불가능하다며 경영권을 넘겨받겠다는 거예요. 혜미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쫓겨났는데. 경미가 결연하게 말했어요. 총회 전에 터뜨려야 해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승준 이사를 폭로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만날 장소를 정했습니다. 1시간 후 경미는 증거들을 모두 가지고 나타났어요. 순덕이 숨겨둔 녹음기, 사진들, 그리고 독수액까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독수액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혜미가 물었습니다. 경미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다행히 당신이 바꿔치기해 둔 덕분에 회장님은 무사해요. 하지만 승준 이사가 또 다른 방법을 시도할지 몰라요. 경미는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독수액이 사라졌어요. 누군가 환풍구에서 가져갔더라고요. 혜미는 섬뜩했어요. 승준이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저희에게는 다른 증거들이 있어요. 경미가 녹음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액의 일련 번호도 기록해뒀거든요. 혜미는 조금 안심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주주총회에 들어가죠? 저는 출입이 금지된 상태인데요. 경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방법이 있어요. 기자들을 동반하는 거예요. 경미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기자가 있어요. 이런 특종을 놓칠 리 없거든요. 그리고 경찰에도 미리 신고해 둘 거예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혜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경미가 혜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해야 해요. 회장님을 지키고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세부 계획을 짰습니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시간에 맞춰 기자들과 경찰을 동반해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모든 증거를 한 번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승준 이사가 반격하면 어떻게 하죠? 혜미가 물었습니다. 경미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밤늦게 경미는 기자와 경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내일 대형 특종이 있을 거예요. 재벌가의 살인미수 사건이거든요. 기자는 즉시 관심을 보였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어요. 한편 저택에서는 승준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 승준은 자신만만했어요. 윤희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였고 성가신 간병인도 쫓아냈거든요. 하지만 승준은 하나 놓친 게 있었습니다. 혜미가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주주총회가 열리는 강남 대기업 본사는 분주했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이 몰려들었고 기자들도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혜미는 집에서 다인이와 아침을 먹으며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셨죠? 다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아주 중요한 일이야. 혜미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엄마가 할머니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다인은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이요? 정말이야. 그리고 내 수술비 걱정도 끝날 거야. 혜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인은 기쁘게 웃으며 어머니를 껴안았어요. 오전 10시 혜미는 경미와 만나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경미가 가방을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녹음 파일, 사진, DNA 검사 결과, 그리고 수액 일련 번호까지 다 있어요. 그럼 이제 가볼까요? 혜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이 모든 걸 결정하는 날이었어요. 어머니를 구하고 승준의 음모를 막고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기자들과 경찰이 합류하자 일행은 본사로 향했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죠? 기자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경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든 증거가 준비되어 있어요. 대기업 본사 앞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주들, 언론, 그리고 회사 직원들까지 모두 오늘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 이제 시작이다. 혜미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거였어요. 오전 11시 강남 대기업 본사 대강당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이 자리를 채웠고 단상에는 승준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오늘이 자신의 승리를 확정짓는 날이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모두 아실 겁니다. 승준이 마이크를 잡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강윤희 회장께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경영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승주는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우며 계속 말했어요. 의료진의 공식 소견에 따르면 회장님은 뇌사에 가까운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미래를 위해 저 강승준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찼어요. 일부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때 회의장 뒤쪽에서 한 주주가 손을 들었습니다. 정말 회장님이 뇌사 상태인가요? 정확한 진단서를 볼 수 있을까요? 승주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여기 의료진의 공식 소견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장 문이 힘차게 열렸습니다. 경찰관 2명이 먼저 들어오고 뒤이어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따라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혜미와 경미가 나타났습니다. 주주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술렁거렸습니다. 승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뭡니까? 누가 허락도 없이. 승준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혜미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들어보세요. 혜미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강승준 이사가 여러분을 속이고 있어요. 회의장이 순식간에 웅성거렸어요. 승준이 마이크를 뺏으려 했지만 경찰이 막았습니다. 일단 끝까지 들어보죠. 혜미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이혜미입니다. 강윤희 회장님의 간병인으로 일했었어요. 혜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승준 이사가 회장님을 독살하려 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회의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혜미의 말에 집중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승준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경미가 스크린 조작 장치를 넘겨받았습니다. 여러분께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녹음 파일이 재생됐어요. 약은 들키지 않게 아주 소량만. 회장은 절대 못 깨어나야 해. 승준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지자 주주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승준이 발악하며 외쳤지만 녹음은 계속됐어요. 이어서 사진들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간호사가 독이 든 수액을 준비하는 장면, 승준이 돈봉투를 건네는 모습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독이 든 수액의 일련 번호입니다. 경미가 화면을 바꾸며 말했어요. 회장님께 사용하려던 독수액의 성분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배신이 어디 있어? 회장님을 죽이려 했다고? 승주는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혜미가 DNA 검사 결과지를 들어보였어요. 저는 강윤희 회장님의 친딸입니다. 99.9% 확률로 모녀 관계가 확인됐어요. 회의장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승준이 조작했던 가짜 DNA 검사와 달리 이번에는 공신력 있는 병원의 정식 결과였거든요. 이건 말도 안 돼. 승준이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모든 게 조작된 거야. 증거가 어디 있어. 하지만 경찰은 이미 수사를 시작한 상태였어요. 그때 회의장 문이 또다시 열렸습니다. 의료진이 들것을 밀고 들어왔는데 그 위에는 깨어난 윤희가 누워 있었어요. 주주들은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뇌사 상태라고 했나요? 윤희가 약한 목소리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멀쩡히 살아있는데 말이에요. 승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희를 바라봤어요. 이모. 아니, 회장님? 어떻게? 승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윤희는 혜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혜미야, 내 딸아, 드디어 찾았구나. 회의장에 감동의 물결이 일었어요. 모녀의 극적인 재회에 눈물을 흘리는 주주들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승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승준 씨, 살인미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승준은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건 끝이 아니야. 승준이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상황이었어요. 윤희는 주주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 딸과 함께 회사를 올바르게 이끌어가겠습니다. 주주들은 박수로 화답했어요.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30년 만의 재회인가요? 회장님은 어떻게 깨어나신 건가요? 하지만 혜미와 윤희는 서로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주주총회는 이렇게 극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승준의 음모는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고 윤희는 회사와 딸을 모두 되찾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승준은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살인미수, 증거조작, 업무상 배임 등 여러 혐의로 징역 15년이 선고됐어요. 법정을 나서는 승준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네요. 혜미가 윤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병원 침대에 누운 윤희는 미소를 지었지만 얼굴이 많이 야윈 상태였습니다. 주주총회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거든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혜미야. 윤희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인이는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손녀를 빨리 보고 싶구나. 혜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다인이의 상태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엄마, 다인이도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심장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윤희는 깜짝 놀라며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뭐라고? 우리 손녀가 아파? 하지만 몸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일어날 수 없었어요. 엄마도 무리하시면 안 돼요. 혜미가 윤희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신부전이 왔다고 하셨거든요. 좀 더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하지만 윤희는 고집을 부렸어요. 안 돼. 손녀를 봐야겠어. 휠체어라도 타고 갈 거야. 혜미는 어쩔 수 없이 의료진과 상의해서 잠깐 다인이 병실로 가기로 했습니다. 1시간 후 윤희는 휠체어를 타고 다인이 병실에 도착했어요. 침대에 누운 다인이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상태가 많이 심각해 보였어요. 다인아, 할머니가 왔어. 윤희가 손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다인이는 힘겹게 눈을 뜨고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다인이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제 할머니 맞아요? 윤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 예쁜 손녀야. 할머니가 늦게 와서 미안해. 윤희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사랑이 가득했어요. 다인이도 작은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주치의가 들어왔습니다. 가족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혜미는 불안해하며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다인이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심장 이식 수술이 시급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혈액형이 맞는 공여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혜미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인이는?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빠른 시일 내에 공여자를 찾지 못하면. 그때 윤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혈액형 검사를 해주세요. 제 것을 쓸 수 있는지 확인해봐요. 혜미는 깜짝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혜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희는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다인이를 살리려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해. 의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하지만 윤희는 의사의 말을 막았어요. 검사부터 해주세요. 할머니가 손녀를 살릴 수 있다면 그보다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검사 결과 윤희와 다인이의 혈액형과 조직 적합성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혜미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안 돼요, 엄마. 혜미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이제 막 찾았는데 어떻게 보내드려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윤희는 혜미를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혜미야, 엄마는 이미 내 인생을 다 살았어. 하지만 다인이는 이제 시작이야. 내가 내게 주지 못한 모든 사랑을 다인이에게 주는 거야. 하지만 엄마, 혜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윤희는 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엄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야. 수술 전날 밤 윤희는 다인이와 단둘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인아, 할머니가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줄게. 윤희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할머니의 심장이야. 내 심장으로 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거야. 다인이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할머니의 사랑만큼은 느낄 수 있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다인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심장을 소중히 간직할게요. 윤희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수술 당일 아침, 혜미는 수술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윤희는 수술대에 누우면서도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내 심장으로 너의 미래를 살려라. 이것이 윤희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수술은 12시간 동안 계속됐고 혜미는 복도에서 밤을 지새우며 기다렸어요. 마침내 수술실 불빛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다인이는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석 달 후 다인이는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습니다. 윤희의 심장으로 새로운 삶을 얻은 거였어요. 혜미는 딸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다인이는 완전히 건강해져서 대학에 진학했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뜻에 따라 경영학을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의 꿈을 이어가고 싶어요. 다인이가 혜미에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물려주신 회사를 잘 지키고 싶어요. 혜미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봄날 오후 혜미와 다인이는 윤희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하얀 국화꽃을 놓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다인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어요. 혜미가 묘비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덕분에 우리는 정말 행복해요. 이제 우린 잃지 않아. 혜미는 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윤희의 사랑이 다인이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비록 짧았지만 함께한 시간이 영원한 사랑으로 남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발견한 작은 반점 하나가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의 힘이 돈과 권력의 어둠을 모두 물리치고 마침내 사랑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혜미의 끝없는 모성애와 윤희의 숭고한 희생이 결국 다인이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기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